안녕하세요, 버미스입니다. 오늘은 5월부터 시행되는 정책 5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5월부터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최대한 핵심 내용만 추려서 말씀드리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하나씩 따로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째는 보조금24 홈페이지가 드디어 개설됩니다. 보조금24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꼭 한 번쯤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조금이나 각종 지원금들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 후에 여러 지원들을 받고 계실 텐데 간혹 놓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보조금24 홈페이지가 개설되는데 앞으로는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적으면 몇만원부터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내가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모두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들을 보조금24라는 홈페이지에 모아놨기 때문에 로그인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개인별로 다 안내받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올해까지는 본인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지만 점차 단계적으로 시행돼서 이후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내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둘째는 한시적 긴급생계비 지원입니다. 먼저 한시생계 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서 현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50만원을 1회 지원하는 제도예요. 사실 한시생계 지원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딱 4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하나는 반드시 소득이 감소되어야 신청 가능하다는 부분, 소득이 아예 없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점, 중위소득은 보시는 사진을 참고해서 가구원대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재산 기준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점, 재산에서는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는 5월 기준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과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 그리고 긴급고용안정금과 같이 코로나19 지원금을 받는 분들은 지급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모두 해당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해당되는 분들은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궁금한 분들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셋째는 5월부터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은 이혼이나 사별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족을 돕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이제는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처럼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5월부터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청년 한부모 양육비라고 만 25세에서 34세에 속하는 분들에게는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물론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2021년 중위소득은 보시는 사진처럼 나와 있고요. 자녀를 포함한 한부모니까 2인 기준으로 볼 때 한 달 소득이 160만원 이하에 속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1644-6621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5월 말까지 신청받는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넷째는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입니다.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은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가전제품을 여러분들이 구매했을 때 구매가의 10% 최대 30만원을 환급해주는 사업이에요. 이미 작년에도 시행이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보시는 사진처럼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자녀 이상 가구 그리고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출산 가구 등 일부에게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TV부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등 가전제품을 구매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제품이나 구매했을 때 지원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보러 가실 때 이렇게 으뜸 효율 가전제품이라고 붙어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옛날 제품들을 재고 처리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환급비 30만원 말고도 냉장고, TV, 에어컨 등 인기 모델 20개를 대상으로 제품당 최대 2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고 하니까 올해 가전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분들은 참고해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마지막 다섯째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해도 적은 소득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일했던 소득에 대해 올해 5월 정기 지급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기 지급이 뭐냐면 정기 지급은 1년 동안 한 번에 지원금을 몰아서 받는 방식이고 반기 지급은 1년에 2번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먼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대로 지급하는 금액이 다 달라요. 먼저 단독 가구의 지급액은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호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을,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에 정기 신청하는 분들은 올해 9월 달에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이라든지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부부 가구 등등 소득 조건에 따라서 받는 금액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다 설명드리면 그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잘 정리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번에 정기로 신청하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핵심 내용만 전달드렸고 이후에 하나씩 시행되면 잘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내용들은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모두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잘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